네. 그 미분적분 말고 한 개 더 있지 않나요? 미분적분 말고 뭐 있죠, 선생? 극한? 극한? 근데 극한도 이제 거의 뭐 비슷한 라인이지 않았어요. 자, 우리 보겠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4강의 레벨 3. 자, 4강의 레벨 3 첫 번째 문제부터 볼게요. 1번 문제를 보면은 한 평면에서 선분 AB를 공통변으로 갖는 두 삼각형 ABC와 ABD의 외접원을 각각 O와 O'라고 했네요. 그러니까 큰 원과 작은 원이 있는데 큰 원에 접하는 삼각형, 큰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이 하나 있고 작은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이 하나 있는데 걔네 둘이 공통인 현을 하나 가지고 있죠. AB라는 변 하나를 공유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알파하고 베타가 각각의 삼각형에서 AB라는 변과 마주보는 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작을 뭘로 해야 될까? 외접원 얘기가 나왔고, 그죠? 요 마주보는 알파하고 AB 마주보는 요런 애들이 나왔으니까 사인 법칙으로 일단 시작을 해봐야 되겠죠. 사인 법칙으로 시작을 하면 일단 사인 알파분의 AB, 사인 알파분의 AB, 그리고 사인 알파분의 AB가 이게 큰 원의 반지름의 2배랑 같겠죠. 그죠? 큰 원의 반지름의 2배를 뭐라고 할까? 사인 알파분의 4. 비율을 좀 찾고 시작하는 게 나을까? 처음에 그냥 쓸까? 네, 요거를 그냥 라지 R이라고 쓸게요. 큰 원, 작은 원 있으니까 하나를 라지 R, 작은 원을 스몰 R이라고 쓸게요. 그 다음에 사인 베타분의 AB는 요거는 작은 원의 반지름의 2배 요렇게 되겠지, 그치? 자, 근데 문제에서 4사인 알파하고요 3사인 베타가 같다라 그랬어요. 그쵸? 그럼 요거는 다시 말하면 사인 알파 대 사인 베타의 값이 몇 대 몇이란 얘기야? 3대 4란 얘기지. 3대 4란 얘기. 그럼 우리가 이걸 조금 편하게 그냥 3K랑 4K로 한번 해볼까요? 사인 알파를 3K라고 하고 사인 베타를 4K라고 하고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사인 알파 자리에는 3K가 들어가고 사인 베타 자리에는 4K가 들어가니까 이렇게 되니까 그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네. 이 R이 3K분의 AB하고 같은데 이 스몰 r은 4K분의 AB하고 같네요. 그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라지 R과 스몰 r의 비율을 찾을 수 있죠. 뭐 똑같이 써져 있는 숫자들은 다 그냥 제껴버리면 되는 거니까 결국 지금 다른 부분은 여기하고 여기만 다른 거잖아. 여기하고 여기만 다른 거잖아. 그죠? 그러면 라지 R 대 스몰 r의 비율이 몇 대 몇이에요? 라지 R이 더 큰 거잖아. 그지? 4대 3이겠죠? 그치? 그래서 큰 원과 작은 원의 반지름의 비율이 4대 3 비율이구나. 여기까지 찾았어요. 그죠? 4대 3 비율이야. 그럼 그 다음에 이제 할 수 있는 얘기가 뭐가 있을까? 두 원의 넓이 합이 25파이다. 그럼 뭐야? 그냥 이 4, 3이 그대로 얘네들의 실제 길이란 얘기 아닌가요? 그쵸? 요거 제곱하고 요거 제곱해서 더하면 딱 25니까. 그치? 그래서 요 나 조건까지, 여기다가 나 조건까지 이렇게 추가를 시켜버리면 결국 라지 R이 4고 스몰 r은 3이다. 이렇게 반지름의 길이들을 구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이제 그 다음에 우리는 O, O' 요거를 이제 찾으려고 그래. 이거 어떻게 찾을까? 이 그림을 뭔가 조금 더 이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치? 여기다 어떻게 해볼까요? 16, 응? 뭐가 16이야? 라지 R의 넓이가. 그거 나도 알지.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요 길이를 구하려고 한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어쨌든 원이 나와 있으니까 이 A라는 지점에서부터 이렇게 연결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이렇게 연결하고 여기서 이렇게 연결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연결하고
이렇게 연결해 볼게요. 그럼 이랬을 때 여기가 뭔가요? 여기 요각. 잘 보면 보이는데 여기를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큰 원만 보세요. 큰 원. 큰 원에서 지금 요각이 알파냐? 그때 이 파란 각은 뭐죠? 2알파지, 그치? 왜? 이 알파라는 각이 호 AB에 대한 원주각이잖아. 그쵸? 그러니까 요 각은 중심각이니까 2알파가 되겠죠. 그리고 조금 더 생각해보면 OAB라는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그 2알파라는 각은 다시 O''라는 요 선분에 의해서 어떻게 돼 있을까? 2등분이 돼 있겠죠. 그러면 내가 여기서 자 요만큼만 딱 구한다면 여기는 뭐가 되는 거야? 알파가 되는 거죠. 알파. 그지? 그러면 같은 방식으로 내가 여기서 이렇게 얘를 이렇게 연장을 시켜준다면 자 이 각이 이만큼이 2베타잖아. 그치? 이만큼이 2베타인데 역시 반 잘려 있으니까 여기가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여기가 베타가 되는 거죠. 여기가 베타. 자 근데 문제에서 알려준 것 중에 아직 사용하지 않은 게 누가 있냐면 요거 있죠. 가조건의 맨 끝에 이거 코사인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6분의 5라는 얘기가 있잖아. 그러면 이 그림에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라는 각이 어디 있을까? 여기 아닌가요? 여기? 그죠? 왜냐면 알파에다가 이 빨간 각을 더하면은 베타가 나와야 되니까 베타에서 알파를 뺀 게 얘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얘를 베타 마이너스 알파라고 볼 거예요. 그러면 다 됐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큰 원의 반지름이 5라는 걸 아니까 5가 아니라 4였나요? 그죠? 여기가 4고요. 그 다음에 작은 원의 반지름이 3이라는 걸 아니까 5에서부터 A에서부터 5-까지가 3이잖아. 그지? 그리고 이제 내가 찾고 싶은 요 변의 길이 요걸 이제 X라고 놓으면 됐죠? 각 알고 있고 코사인 값 알고 있고 여기 4 알고 3 아니까 X 찾을 수 있죠. 코사인 법칙 한 번만 돌리면 되겠네. X제곱은 4제곱 플러스 3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코사인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6분의 5였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렇게 지워지니까 5가 되나요? X제곱이 5니까 X는 몇이구나? 루트 5구나. 그지? 네, 이렇게 풀어버리면 되겠다. 그래서 조금 풀이 과정이 길기도 하고 중간중간에 고민해야 되는 포인트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였다. 답은 4번.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2번 문제로 갈게요. 자, 2번 문제는 그림이 지금 이렇게 생겼는데 BAD라는 각도가 DAB라는 각도가 120도인데 120도가 지금 반반 잘려 있네요. 그럼 요거 하나가 몇 도예요? 60도겠지. 그럼 여러분 여기가 60도면은 내가 만약에 여기서 5에서부터 이렇게 B까지 이렇게 연결했을 때 OBA라는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이죠? 이 정삼각형이죠. 이 점이 60도면. 그렇죠? 당연히 이게 반대쪽에 이렇게 연결해도 OAD라는 삼각형도 역시 정삼각형이겠죠. 그렇죠? 그럼 얘네 둘이 정삼각형인 상태에서 지금 B에서부터 D까지 이렇게 연결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 길이 2루트 3이라는 요 길이를 이용하면 뭐 이 원의 반지름이라든지 등등을 구할 수 있지 않나요? 그럼 여기서부터 요만큼이 지금 여기서부터 요만큼이 루트 3이란 얘기 아닌가? 그지? 그럼 여기가 루트 3이면은 요런 데는 얼마일까? 요거 무조건 수직으로 지나가는 거 아닌가요? 그죠? 그럼 여기가 1이 될 거니까 AB의 길이는 2가 될 거고 이 원의 반지름도 2가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요 각이 이 점 찍혀져 있는 각 하나가 60도라는 사실에서부터 요 각을 포함하는 삼각형을 그려보면 이게 무조건 정삼각형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게 정삼각형이라는 사실을 이용하면 이런 내용들을 찾아낼 수 있죠. 자, 그래서 요 위에 있는 요 삼각형은 요렇게 생긴 삼각형, 요 녀석의 넓이는 자, 요 녀석의 넓이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할 수 있는데 그냥 여기가 1이고 여기가 지금 루트 3, 루트 3, 2루트 3이니까 이 빨간의 넓이는 그냥 루트 3이겠죠. 이제 밑변이 2루트 3이고 높이가 1이니까. 맞죠? 이렇게 그냥 구해버리면 ABD는 나오는 거고 얘가 지금 ABD의 넓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친구를 하나 더 구해줘야 되는데 요 놈이죠. 이렇게 생긴 친구 요거 BCD. 자, 이 BCD라는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면 될까? 문제에서 이제 알려준 것들을 좀 이용해가지고 구해볼게요. 자, 문제에서 BD가 3인 건 루트 3인 건 써먹었고 BC랑 CD가 나왔죠. 그러면 BC의 길이를 자, BC의 길이 여기 길이를 뭐 M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CD의 길이 여기를 N이라고 할게요. 그럼 이 첫 번째 식은 M 더하기 N이 4루트 2다 이거죠. 그쵸? M 더하기 N이 4루트 2다. 요걸 알고 있는 거고 자, 또 하나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게 요 각도 요거 지윤아 이거 몇 도일까? 이거 60도죠. 이거 왜 60도지? 왜 60도예요? 느낌이 왔어? 형기야 이거 60도인 거 이유 알겠어요? 왜 60도죠? 그렇죠, 그렇죠. 이 지금 ABCD라는 사각형이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잖아요.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은 성질이 있죠. 마주보는 각의 합이 180이 된다는 성질, 그치? 근데 이쪽이 120도인 걸 처음부터 알았기 때문에 여기는 60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삼각형 BCD에서 코사인 법칙을 한번 써볼게요. 코사인 법칙. BD 제곱은 그러니까 BD 제곱이 지금 2루트 3이니까 12는 이렇게 시작하는 코사인 법칙을 써볼게요. 그러면은 나머지 두 변이 m하고 n이니까 m제곱 플러스 n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m 곱하기 n 곱하기 코사인 60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요거 코사인 60 이렇게 2랑 지워질 테니까 결국은 m제곱 플러스 n제곱 마이너스 mn이 이게 12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 그죠? 그럼 얘하고 얘를 합치면 여기서 뭘 찾을 수 있을까요? 이거 두 개를 잘 연립하면 mn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치? 사실 우리가 궁금한 건 mn 아닌가요? m과 n을 이용해서 나는 이 삼각형의 넓이를 찾는 게 목표잖아요. 그쵸? 넓이 찾을 때 필요한 거는 m과 n의 곱이 필요하지. 그죠? 그래서 요거를 잘 계산해서 우리가 mn을 찾고 싶은데 그러면 요 놈을 제곱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얘를 양변 제곱을 시키면은 4루트 2의 제곱을 좌변에 쓸게요. 그리고 m제곱 플러스 n제곱 플러스 2mn이 되겠지. 제곱을 시키면은 자, 그럼 거꾸로 얘에서 얘를 빼주시면은 이쪽은 20이 되고 여기는 3mn이 되겠네. 그러면 mn의 값은 3분의 20 이렇게 되겠다. 그쵸? 자, 그럼 mn이 3분의 20이라고 나왔으니까 됐습니다. 이제 삼각형 넓이 구할게요. 삼각형 BCD의 넓이 구할게요. 삼각형 BCD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m 곱하기 n 곱하기 sin 60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mn이 3분의 20이니까 자, 여기다가 3분의 20 하시고 sin 60 2분의 루트 3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럼 요 녀석의 넓이는 이 두 개 지워지고 여기 5 될 테니까 3분의 5 루트 3인가? 3분의 5 루트 3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답은 아까 전에 맨 처음에 찾아놨던 요 루트 3 있잖아요. 빨간 삼각형의 넓이랑 방금 찾은 3분의 5 루트 3 요거랑 어떻게 줘야 돼? 더해줘야지, 그치? 그래야 사각형의 넓이가 되겠죠. 다음 몇 번이에요? 2번, 그치? 2번. 자, 이렇게 풀어버리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밑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도형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정보들을 잘 여기 그림에다가 녹여내야 되는 거야. 3번도 좀 그래요. 자, 3번 그림에서는 한 평면 위에 길이가 3루트 2인 선분 AB를 공통현으로 갖는, 지금 여기 세로 방향으로 그어져 있는 이 현의 길이가 3루트 2래요. 3루트 2인데 두 원의 중심을 O, O'라고 했을 때 사인 2분의 알파는 루트 2 사인 2분의 베타다. 사인 2분의 알파는 루트 2 사인 2분의 베타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거 어떻게 써먹어야 될까요? 일단 2분의 알파랑 2분의 베타 나왔잖아. 그럼 어떻게 봐야 될까? 5랑 5 다시를 연결해봐야지. 그치? 자, 이렇게 연결하면 이 선에 의해서 알파, 베타가 둘 다 어떻게 되겠어요? 반으로 잘리겠지. 그치? 그림 너무 작아요? 이렇게 돼가지고 반으로 잘릴 거야. 그러면 여기가 지금 2분의 알파인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소문자 R이라고 하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대문자 R이라고 하면 사인 2분의 알파라는 건, 사인 2분의 알파는 소문자 R분의, 지금 여기 90도로 만나는 거 성질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요게 직각삼각형이 되는 거니까 소문자 R분의 요 AB의 절반 이렇게 되겠죠. 그죠? 요 AB의 절반 요거를 그냥 뭐라고 잡을까? 그냥 K라고 쓸게요. 곧 사라질 거니까. 그러면 얘는 소문자 R분의 K가 되고, 자, 반대편 삼각형에서 사인 2분의 베타 하시면 얘는 뭐가 될까요? 이번에는 요거 분의 요거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대문자 R분의 K 이렇게 되겠네. 그럼 얘네 둘의 비율이, 여기는 그대로 쓸까요? 요거 그대로 사용하면은, 자, 요거 그대로 사용하면은 소문자 R분의 K가 루트 2 곱하기 대문자 R분의 K하고 같은 거니까, 그죠? KK 날아가고요. 이렇게 곱하시면 라지 R은 루트 2R 이렇게 되는 거죠. 그치? 그죠? 자, 근데 그럼 요 라지 R을 우리가 요거를 루트 2R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이 소문자 R의 값을 구해버릴 수 있어요. 문제에서 마지막에 뭘 알려줬냐면 이 사각형 AO BO'의 둘레 길이가 루트 6 플러스 6이라고 알려줬어요. 그죠? 그럼 내가 이 사각형의 둘레 길이를 지금 보시면 R이 두 번 있고 루트 2R이 두 번 있죠. 그지?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 자, 사각형 AO BO'의 둘레의 길이를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돼요. R이 두 번 있고 루트 2R이 두 번 있으니까 2 루트 2R 이렇게 되는데, 이게 문제에서 6 루트 2 더하기 6 이랬거든. 됐네. R이 얼마란 얘기야? 얼마예요? 아이고. R이 얼마예요? 3이죠. R 3입니다. 그리고 이 소문자 R이 3이라는 것을 아는 순간, 보세요. 이제 이 모든 그림에 내가 궁금한 점들이 다 해결됩니다. 자, 지금 우리 작은 원의 반지름이 3이라는 거 알았어요. 그러면 여기가 3이고 여기는 거기다 루트 2 곱한 거니까 3루트 2죠. 그지? 그 다음에 이 가운데 지나가는 선이 뭐였죠? 3루트 2였지. 그죠? 그럼 여기도 지금 3루트 2니까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이 되는 거예요? 정삼각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왼쪽에 있는 삼각형은요, 왼쪽에 있는 삼각형은 여기가 3이고 여기가 3이고 여기가 3루트 2잖아. 몇 대 몇 대 몇이야? 1대 1대 루트 2야. 그 왼쪽에 있는 삼각형은 뭐가 돼요? 얘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치? 그래서 각도, 길이 이런 거 다 나온 거예요. 지금 이제 넓이만 구하면 끝나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낸 정보에 의하면 얘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고, 그 다음에 이 파란 친구, 이 친구는 정삼각형이고, 요렇게 찾아버릴 수 있고, 자, 그럼 이제 공통 부분의 넓이, 그러니까 색칠되어 있는 부분의 넓이를 찾을 건데, 색칠되어 있는 부분의 넓이는 어떻게 찾으면 될까요? 자, 이 색칠되어 있는 부분의 넓이는
활골 두 개 찾는 거죠. 활골 두 개. 그치? 비주야. 우리 오랜만에 봤는데 이렇게 또 눈 감은 얼굴만 보여줄 거야. 자, 활골의 넓이 어떻게 구하죠? 원래 활골의 넓이 구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 부채꼴에서 삼각형 빼는 수밖에. 그치? 그럼 요 놈부터 구할게요. 요거 오른쪽 활골. 자, 오른쪽 활골의 넓이를 구하려면은 4분원에서 삼각형을 빼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4분원 구하시면은 9파이를 4로 나눈 거니까 4분의 9파이 거고, 자, 거기서 삼각형 뺄 건데 얘는 직각 이등변 삼각형 90도짜리니까 2분의 9겠네요. 그죠? 이게 오른쪽 활골입니다. 자, 왼쪽 활골 구할게요. 자, 왼쪽 활골은 부채꼴의 넓이가 18파이를 지금 정삼각형이니까 60도잖아요. 그럼 6조각으로 자른 거니까 6분의 18파이. 거기서 삼각형을 뺄 건데 삼각형이 정삼각형이에요. 그럼 정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 4분의 루트 3 a제곱이니까 이렇게 되겠네. 그지? 이제 4분의 루트 3의 a제곱. 자, 그래서 4분의 9파이 마이너스 2분의 9 더하기 3파이 마이너스 2분의 9 루트 3 이렇게 되겠다. 그러면은 4분의 21파인가? 4분의 21파이 마이너스 2분의 9 마이너스 2분의 9 루트 3 이렇게 되겠네요. 됐죠? 몇 번인가요? 3번인가? 네, 그쵸. 답은 3번.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네. 그래서 문제에서 알려준 정보들을 잘 주워 먹으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4강의 레벨 3를 풀어봤고요. 대표 기출 문제들은 어렵지 않아요. 쉬운 문제들이고, 네, 넘어가서 70쪽 보겠습니다. 70쪽. 아우, 즐거운 수열이다. 자, 수열의 제일 처음 등차 수열이랑 등비 수열. 수열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너무 그러는 거 아니야? 채한이한테만 물어봐야 되겠다. 자, 등차 수열이 뭐야, 채한아? 어? 뭐라고? 더 하는 거라고요? 그쵸, 뭐 일정한 숫자를 계속 더해 나가는 수열이고요. 등차 수열의 일반항 공식이 뭐예요? a 플러스 n-1 d 이렇게 쓰죠, 그쵸? 그랬을 때 a가 첫 항을 나타내는 문자고 d가 뭐야? 공차, 그죠? 공차. 그 일정하게 커지는 그 숫자 n은 항의 개수죠. 몇 번째 항이냐, 그치? 요거지. 자, 그리고 뒤쪽에 나오겠지만 뭐 같이 합시다. 등차 수열이니까. 등차 수열의 합공식은 뭐였니, 얘들아? 등차 수열의 합공식 두 가지가 있는데 2분의 n 괄호 a 더하기 l 요런 친구가 하나 있었고요. 근데 여기서의 l은 뭐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그 등차 수열의 제일 마지막 항이죠. 첫 항과 끝 항을 더한 다음에 n 곱해주시고 2로 나누는 거. 그쵸? 이게 등차 수열의 합구하는 원래 기본 공식이지. 그러면 두 번째 공식은 2분의 n 한 다음에 자, 요 l이라는 자리에다가 일반항을 넣어준 거죠. 이게 지금 n번째 항인 거니까 얘를 여기다 넣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a가 몇 개가 돼? 두 개가 돼서 2a 플러스 n-1d 요렇게 생기는 게 등차 수열의 합구하는 두 번째 공식이다. 두 번째 걸 더 많이 쓰긴 합니다. 그렇지만 원리는 첫 번째 공식에서 나온 거다. 자, 그리고요. 또 등차 수열하면 세 개의 항이 등차 수열을 이룬다 이런 조건이 있잖아, 그지? 그럴 때 쓰는 걸 뭐라 그래요? 등차 중항. 만약에 A하고 B하고 C가 등차 수열,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 그러면 무슨 관계가 성립해요? 그렇죠. 가운데 거에다 2배 하면은 양 옆의 항의 합과 같다. 맞니, 지현아? 그래요. 자, 그래서 이게 등차 수열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알아줘야 되는 내용들이고요. 자, 넘겨서 문제를 좀 볼게요. 자, 이제 수특이 좀 약간 설명은 되게 기본적인 것만 설명해놓고 문제 딱 들어가면 문제가 좀 어렵죠. 예제 1번. 모든 항이 정수인 등차 수열이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자,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A3 곱하기 A5가
A2의 제곱 더하기 3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A 몇 A 몇 A 몇 이런 애들이 나오면 보통 우리가 이걸 전부 일반항을 가지고 바꿔주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A3 같은 경우는 뭘로 바꿀 수 있어요? A 플러스 몇 D? 2D. A5 같은 경우는 A 플러스 4D. A2 같은 경우는 A 플러스 D. 뭐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그쵸? 근데 이제 이렇게 바꿔가지고 푸는 게 제일 기본적인 풀이 방법이야. 근데 조금 편하게 못 풀까? 뭐 큰 차이가 없긴 하겠다. 제곱하고 하는 거니까. 뭐 조금 편하게 풀자면 나는 A2 같은 것을 A라고 놔도 되죠. 아니면 뭐 A4 같은 것을 A라고 놔도 되고. 문제를 풀다 보면 꼭 첫 번째 항을 A로 놓는 게 아니라 그 문제의 식에 따라서 어떨 때는 뭐 네 번째 항을 A로 놓는 게 편할 수도 있고 뭐 여섯 번째 항을 A로 놓는 게 편할 수도 있고 그렇단 말이야. 그쵸? 그런 상황이 오면 그런 문제는 그렇게 풀어볼게요. 얘는 그냥 요 기본 형태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요거 곱하기 요거가 얘가 요놈의 제곱 플러스 3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전개시키면은 A 제곱 플러스 6AD인가? 6AD 플러스 8D 제곱이 이쪽은 A 제곱 플러스 2AD 플러스 D 제곱 플러스 3인가요? 그죠? A 제곱 없어지죠? A 제곱 이렇게 없어지고 남아있는 친구들을 어떻게 정리할까? 3이 남네? 모든 항이 정수인 등차수야. 3을 어떻게 정리할까요? 일단 묶을까요? 자, 이쪽으로 넘겨주시면 4AD 플러스 7D제곱이고요. 그리고 는 3이죠. 이거 어떻게 정리해줘야 되니? D A 4 A10 A를 없앨 방법이 있나? 자, 기본꼴로 잡아가지고 잘 안 풀리니까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한번 해봅시다. 여기서 그럼 이런 방법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A2를 A라고 그냥 해볼게요. A2를 A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가 전개를 시킬 때 조금 편해지는 지점이 A3는 A2에다가 공차를 한 번만 더하면 되죠. 그죠? 그럼 A3는 A 플러스 D라고 표현하면 될 거고 A5 같은 경우는 공차를 4번 더한 거니까 A 플러스 4D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은 뭐가 달라지나? D로 묶었을 때. 아, 여기서도 마찬가지구나. 예. 아, 미안해요. 여기서도 세 번 더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풀어도 여기서 그렇게 해도 되겠다. 자, 이렇게 해도 되겠네요. 여기에 지금 모든 항이 정수라는 조건이 달려있고 모든 항이 정수면은 A와 D 값도 다 정수란 얘기 아닐까? 그죠? 모든 항이 다 정수. 그리고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요게 성립한다 그랬으니까 요거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면 돼요? 이 수열은 뒤로 갈수록 점점 어떻게 돼? 점점 커져요. 점점 커지면 공차 D가 그지? 정수인데 양수여야 되는 거니까 결국 공차 D는 뭐예요? 자연수라는 얘기죠. 그죠? 공차 D는 자연수. 그러면 그냥 이 상태에서 풀어도 되겠다. 자, 여기서 얘네 둘을 D로 그냥 묶으세요. D로 묶어버리면은 그럼 4A 플러스 7D 이렇게 되죠. 이게 지금 곱해가지고 3인데 근데 앞에 있는 D가 무조건 자연수예요. 그러면 D가 될 수 있는 값은 뭐 아니면 뭐예요? 1 아니면 3밖에 없네. 그지? 1 아니면 3밖에 없네. 그래서 자, D가 1이면은 그러면 이 뒷부분이 3이 돼야 되잖아. 얘가 3이 돼야 되죠. 4A 플러스 7D 이게 3이 돼야 되는데 D가 1이라고 했으니까 D가 1이면 넘어가면은 A는 뭐가 돼? 마이너스 1 되죠.
마이너스 1. 그러면 지금 요 놈이랑 요 놈이 요렇게 하나가 세트가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곱해가지고 3 되니까 앞에 있는 D를 3이라고 놓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 뒤에 부분이 뭐가 돼야 돼? 뒤에 부분이 1이 돼야 되겠죠? 그럼 얘를 1이라고 하면 D가 3이니까 넘어가면 마이너스 21, A는 마이너스 5가 되겠네. 그쵸? 그래서 요 놈이 두 번째 세트가 되는 거고. 그럼 이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우리는 뭘 구하면 돼? 10번째 항을 구하면 되겠네. 그치? 자, 그럼 요때는 일반항이 어떻게 되나요? 요때 일반항은 A 플러스 n-1 D 이렇게 되는 거니까 n-2가 되나요? 그죠? 그럼 이때 10번째 항이면 뭐예요? 이때 10번째 항이면 8이 되겠죠. 그죠? 자, 요 경우에는 AN이 어떻게 돼? A 플러스 n-1에 3이 되니까 이러면 3n 마이너스 8인가? 그럼 10번째 항이 뭐가 돼요? 22. 네, 그래서 둘이 더하면은 답은 30 이렇게 풀면 되겠다. 그래서 정수, 자연수 이런 것들을 잘 이용해서 풀어야 되겠다. 그죠? 자,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뒤로 넘어가서 네. 72쪽에서는 아까 등차 수열의 합 얘기는 했고요. 우리가 또 수열 단원에서 아주 자주 등장하는 개념 중에 하나가 요거죠. 이거 기억하나요? 그쵸? AN, n번째 항을 찾고 싶으면 SN에서 SN-1 빼면 된다는 게 기본적인 공식인데 이 공식에서 이제 주의할 점은 뭐예요? 그치? 이거는 항상 첫 번째 항부터 적용하기가 어려워. 그죠? 왜? 여기다가 n자리에다가 1을 집어넣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럼 A1이 S1 S0 이렇게 되죠. 사실 이 S0라는 거는 개념적으로 존재하는 거야, 존재하지 않는 거야? 존재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S0가 0이라면 1을 집어넣어도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문제에서 주어진 S0가 0이 아니라면 첫 번째 항에다가는 요식을 적용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SN을 뭐 n제곱 플러스 n 플러스 1 이렇게 잡았을 때 요때 AN을 구해보세요 하면 이제 이걸로 구하잖아요. SN 빼기 SN 마이너스 이걸로 구하잖아요. 그쵸? 그런 식으로 구했을 때 이때 첫 항이 S1하고 같게 나올까 안 나올까? 요걸 이용해서 구한 첫 항이 같게 안 나옵니다. 왜? 이렇게 주어진 SN은 S0가 얼마예요? 1이거든. S0가 1이라서 같게 안 나와. 그러면 그때는 얘가 진짜야? 얘가 진짜야? 얘가 진짜죠. 그죠? 요 식에다가 1 집어넣어가지고 111 집어넣으면 3이잖아. 그게 진짜 첫째 항이 되는 거죠. 얘를 이용해서 구한 첫째 항이 아니라. 그죠? 그래서 아무튼 요걸 가지고 우리가 일반항을 구했을 경우에는 첫 번째 항을 잘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지? 문제 풀다 보면 조금 이제 난이도가 있는 문제에서 자주 사용하는 규칙이죠. 자, 뒤로 넘어가서 문제 하나 볼게요. 자, 바로 나오네요. 그 다음 페이지에 4번 문제 한번 볼게요. 4번. 자, 4번 문제에 보면 SN이 지금 등장을 했는데 지금 이 SN에서 우리가 확인해 줘야 될 거 S0 구해보면 S0가 얼마예요? 2죠. 그쵸? 0이 아니죠. 그죠? 그러므로 내가 이 문제를 풀 때 자, SN 빼기 SN-1을 통해서 AN을 구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SN 그대로 써주고 자, 여기서 빼기 SN-1이면 n자리에다가 n-1을 집어넣으라는 거니까 n제곱 되고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전개시켜가지고 정리하면 2n 플러스 1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럼 이 2n 플러스 1이 일반항이긴 한데 몇 번째부터만 적용할 수 있는 일반항이에요? n이 2 이상일 때, 그쵸? 두 번째 항부터만 적용할 수 있는 일반항이다 이거야. 그치? 그리고 첫 번째 항은 자, 만약에 방금 구한 요 일반항에다가 그냥 1 넣으면 얼마 나와요? 3 나오죠. 그럼 이 3이라는 숫자는 진짜 첫 번째 항이인 거야, 아닌 거야? 아닌 거지.
자, 이 수열의 진짜 첫 번째 항, 이 수열의 진짜 첫 번째 항은요, 여기다가 1 넣어서 찾는 것이 아니고요. 이거는 처음에 주어진 SN식에다가 1 넣어서 찾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죠? 여기다가 SN식에다가 1 넣으면 얼마 나와? 5가 나오잖아, 5. 그치? 이게 찐이라는 거죠. 여기다 1 넣은 것은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오류가 발생하는 이유가 얘 때문이라는 거죠, 얘 때문. S0가 2였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래서 문제에서 지금 딱 두 가지 물어봤는데 얘는 5가 맞는 거고요. 그치? 여기서 찾은 5가 맞는 거고 얘는 그냥 이 일반항에다가 10 넣으면 되는 거고요. 그쵸? 왜? 막 보고만 있어도 막 좋아 막. 자, 그래서 4번이죠, 4번. 5 더하기 21,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넘어가 볼게요. 넘어가서 74쪽으로 가면은 이제 등비 수열이죠. 네, 갔다 오세요. 74쪽에 등비 수열. 자, 등비 수열은 여러분 어떤 일정한 숫자가 계속 곱해지는 수열이 등비 수열이고요. 등비 수열의 일반항 구하는 공식은 뭐였나요? a 곱하기 r의 n-1제곱이었죠. 그쵸? 네, 그래서 요럴 때 요런 r을 우리가 뭐라고 불렀었나? 공비라고 부르죠. 공비. 네, 공비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등비 수열의 합 구하는 공식은 뭐였어요? 그죠? r-1분의 a 괄호 r의 n제곱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쓰기도 하고 r 값이 1보다 작을 때는 자리를 바꿔서 1-r분의 a 곱하기 1-r의 n제곱 이렇게 쓰기도 하죠. 그렇죠? 여기 등비 수열의 일반항과 합구하는 공식이고, 자, 만약에 a, b, c 요 순서대로 등비 수열을 이룬다 이런 조건이 나오면 등비 중항을 적용할 수 있죠. 그죠? 등비 중항은 어떻게 하는 거야? 가운데 거에다가 제곱을 때리면 양옆의 것의 곱과 같다. 그치? 이게 등비 중항식이고, 이 정도가 이제 필수적으로 기억해야 되는 내용이 되겠죠. 자, 그럼 문제를 보겠습니다. 예제 3번. 자, 예제 3번은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 수열이 있는데 A2하고 A4하고 곱하면 64고 A3하고 A5하고 곱하면 128이에요. 그럼 충분히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A2를 뭐라고 잡을까요? A2를 A 곱하기 R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A4는 A 곱하기 R의 세제곱 이렇게. 그 다음에 A3은 A 곱하기 R 제곱, A5는 A 곱하기 R 4제곱. 자, 이렇게 잡아주시면 얘네 둘이 곱하면 A 제곱 곱하기 R 4제곱인데 요게 64고요. 그 다음에 얘네 둘이 곱하면 A 제곱 곱하기 R 6제곱인데 이게 128이죠. 그럼 준이야, 둘이 뭐 하라는 얘기야? 둘이 뭐 할까? 곱해요? 나눠야죠. 그죠? 밑에 거에서 위에 걸 나눠버릴게요. 이렇게 나눠버리면 좌변은 뭐만 남아? R제곱만 남고, 그러면 R제곱이 2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럼 R제곱이 2면 요 첫 번째 식에다 다시 집어넣으면 요 놈이 4가 되는 거니까 A제곱이 64죠. A제곱이 16이죠. 그럼 A는 몇이겠어? A는 4겠지? 모든 항이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첫 항도 양수여야 되겠죠? 그래서 A는 4고 R제곱은 2입니다. 그러면 R은 루트 2라고 볼 수 있죠. 그치? 그럼 A랑 R이 나왔으니까 이 두 개를 이용해서 요것의 값을 구해버려. 요거 얘는 어떻게 생길까요? 이거는 이 숫자들을 집어넣어서 생각하는 것보다 그냥 이렇게 생각해봐. 자, 이 녀석은 A1은 그냥 A잖아요. A2는 AR이잖아요. 그 다음에 A3는 AR 제곱이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쭉 곱해가지고 A8이면은 AR 7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걸 다 곱하면 일단 A는 몇 개야? A는 8개 들어가는 거 딱 보이고, 그 다음에 R은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를 더한 거잖아요. 1부터 7까지 더한 거. 1부터 7까지 더하면 얼마야? 28인가? 어? 맞아요? 83, 24에다가 4 더하는 거니까 28, 그쵸? 그러면은 요렇게 되겠네. 요렇게. 그러면 이것은 이제, 자, 우리가 방금 구한 요 놈이랑 요 놈을 이제 적용을 시켜보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A 8제곱이 얼마야? 4를 기준으로 할까? 4의 8제곱이고, 그 다음에 R의 28제곱이라는 거는 루트 2의 28제곱인 거니까, 이거는 4의 몇 제곱이에요? 4의 7제곱이죠. 그럼 합치면 4의 15제곱이 되나요? 15제곱, 그쵸? 그럼 앞에 로그 붙어 있으니까 답은 3번. 이렇게. 재밌지 않니? 수열. 자, 그 뒤에 수열의 합구하는 공식은 아까 얘기했고요. 등비수열 합공식 얘기했고요. 자, 넘어가서 네, 77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예제 4번이에요. 예제 4번은 첫 항이 320인 등비수열의 n번째 항까지의 합을 SN이라고 하자. 그랬을 때 AM은 5고요. SM은 635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M 값은 그러네. 그러면은 일단 써봅시다. AM은 뭘까요? AM은 첫 항이 320인 건 알고 있으니까 320에다가 곱하기 뭐란 거예요? 아래 m-1제곱을 했겠죠. 그랬더니 뭐가 됐대? 5가 나왔대요. 그죠? 5가 나왔대. 그럼 이 얘기는 이 아래 m-1제곱 요 부분이 얼마란 얘기예요? 요 부분이 64분의 1이란 얘기죠. 요 부분이 64분의 1이에요. 자, 그럼 이제 SM을 한번 써볼게요. n번째 항까지의 합. 그러면 일단 뭐 그냥 R-로 시작해볼게. R-1분의 첫 항은 320 그리고 괄호 어떻게 돼? R에 M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얘가 얼마래요? 635래요. 자, 이렇게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를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요?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요 R의 M제곱은 그죠? 요 녀석은 방금 구한 요 놈에다가 R을 한 번 더 곱해 놓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 자리에다가 64분의 1 곱하기 R을 한번 넣어볼까?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얘가 R-1분의 320 괄호 64분의 1R-1 이렇게 되죠. 그럼 320을 분배시키면은 5R-320 그리고 여기가 R-1이고 얘가 635네. 그죠? 그럼 여기서 R 구해지겠네. 그쵸? 자, 그럼 양변에다가 분모 곱하면은 5R-320은 635R-635 그러면 630R은 여기 넘어가면 얼마야? 315? 됐네. 그럼 R이 얼마예요? 2분의 1이네. 그치? R이 2분의 1. 그럼 R값이 2분의 1이면 자, 아까 R의 n-1제곱이 64분의 1이었잖아요. 그죠? 그럼 2분의 1을 몇 제곱해야지 64분의 1이 되죠? 6제곱해야 되는 거니까 n-1이 6이었던 거니까 m은 얼마예요? m은 7이 되겠네. 그치? 됐죠? 답은 2번. 이렇게 풀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요거 한번 계산해봐요. 얘들아. 밑에 8번 전공법으로 쫙 계산해서 한번 풀어보세요. 8번. 지금 뭐 간단하게 풀고 이럴 수는 없고 그냥 계산을 쫙 하는 거죠. 범석이 나왔어? 몇 번 나왔어?
5번. 그렇지. 네. 자, 우선 이 Sn은 그냥 등비 수열의 합이니까요. 얘는 그냥 뭐 R-1분의 A에다가 A가 2니까 2에다가 R에 N제곱 마이너스 1 그냥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근데 문제는 이제 두 번째 있는 친구인데 요 녀석은 AN 자체가 등비 수열이었는데 그걸 뒤집어 놨기 때문에 얘도 일단 등비 수열은 등비 수열입니다. 근데 이 녀석은 첫 항이 2분의 1일 거고요. 그리고 공비도 원래 AN의 공비를 뒤집어 가지고 R분의 1이라는 공비를 갖겠죠. 그치? 그럼 이렇게 생긴 녀석의 N항까지의 합이 TN이니까 자, TN을 이제 써보면요. TN은 이렇게 될 거야. 1-R분의 1분의 2분의 1 괄호 1-R분의 1의 N제곱 이렇게 써지겠죠. 그 여러분 문제 풀 때 R-1이냐 1-R이냐 이거에 너무 이렇게 집착하지 않아도 돼요. R이 1보다 클까 작을까 너무 고민하지 않아도 돼. 어차피 이거 바꿔서 써도 분자 바꿨으니까 똑같은 거거든요. 뭐 뒤집으면 조금 더 편하다는 건데 안 뒤집어도 별 상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요렇게 쓰고 요렇게 써도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 요 녀석을 조금 정리를 해보면 분모가 R분의 R-1이고 분자는 2분의 1하고 여기는 R의 N제곱분의 R의 N제곱 마이너스 1이죠. 이렇게 되죠. 그럼 분모 분자에다가 R의 N제곱 2를 먼저 곱하자. 분모 분자에 2를 먼저 곱해볼게. 그러면은 여기 있던 2분의 1 이렇게 없어지겠죠. 없어지고 2를 곱했으니까 여기에 2가 이렇게 하나 생기겠죠. 그죠? 그 다음에 분모 분자에다가 R의 N제곱을 곱할게요. 그럼 여기 있던 R의 N제곱 이렇게 없어지겠죠. 그 다음에 뒤에 R의 N제곱이 곱해지니까 요거 하나 지워지고 남은 건 R의 N-1제곱이 남을 겁니다. 이렇게 분모 분자에 2도 곱하고 분모 분자에 R의 N제곱도 곱했어요. 자, 그럼 결국에는 자, 얘가 2 곱하기 R의 N-1제곱 괄호 R-1 이런 모양이고 분자는 R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런 모양이에요. 그죠? 이 정도까지 정리를 해놓을게요. 자, 그럼 이제 얘를 보자. 이걸 볼게. 자, T10분의 S10을 보시면 자, T10이라는 거는 여기다가 N자리에 씹는 거죠. 그죠? 여기다 N자리에 씹는 게 T10이야. 그러면 T10은 분수 형태인데 2 곱하기 R의 9제곱에 R-1분의 R의 10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겼고요. S10은 여기다 넣은 거잖아요. 그죠? S10은 여기다 씹는 거니까 R-1분의 2 붙어 있고요. R의 10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자, 써놓고 보니까 어때? 지워지는 친구들이 많죠. 그쵸? 네. 그래서 여기 R의 10제곱 마이너스 1, R의 10제곱 마이너스 1 날리고 그 다음에 R-1, R-1도 날려요. 그러면 남은 거는 자, 이거 다 없어졌고요. 얘랑 얘랑 곱한 것만 남을 테니까 4 곱하기 R의 9제곱만 남아요. 그쵸? 그것이 40이에요. 그러니까 R의 9제곱이 얼마야? 10. 그쵸? R의 9제곱이 10 이렇게 찾았습니다. 그럼 끝났지 뭐. 문제에서 찾으라고 한 게 A10인데 A10이라는 거는 A 곱하기 R의 9제곱이잖아요. 그래서 2 곱하기 10 해가지고 20이 답이다. 이렇게 풀 수 있겠습니다. 그죠? 자, 이제 레벨 2로 갑시다. 레벨 2로 가서 80페이지예요. 80페이지. 자, 레벨 2에서요. 네 문제. 목표는 레벨 2에서는 네 문제 정도 풀어보는 게 목표인데 2번 한번 보겠습니다. 레벨 2 80쪽에 2번. 자, 80쪽에 2번. 여기서는 이제 수열의 어떤 성질을 잘 좀 생각하면서 문제를 좀 풀어줘야 되겠죠. 우선
이번에 등차 수열이라고 얘기했어요. AN이 등차 수열인데 근데 BN이 이렇게 생겼어. 정선아, 이 모양을 보니까 지금 무슨 공식을 적용하고 싶게 생겼니? 합차를 적용하고 싶게 생겼죠? 이 녀석한테 합차를 적용해 보면 B에는 AN 플러스 6 플러스 AN 그리고 AN 플러스 6 마이너스 AN 이렇게 생기는데 사실 뒤에 거는요. 요거는요. AN이 지금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이건 아주 간단하죠. 이거 뭐지, 지않아? 간단하게 뭐죠? 응? 5? 5D? 왜 5D라고 생각해요? 6D, 그치? 얘는 그냥 6D예요. 그치? 여섯 항 더 뒤에 간 거에서 뺀 거니까 공차가 6개가 들어가 있겠지. 그치? 얘는 그냥 6D예요. 근데 이제 요 놈은 이렇게 간단하게 안 되고 얘는 그냥 쓰는 수밖에. 그치? 자, 이 녀석의 일반항과 이 녀석의 일반항을 더했다고 생각해보자. 더하면은 일단 A가 2개 들어가 있겠죠. A가 2개, 2A. 그 다음에 요 놈한테서는 N 플러스 5D가 있을 거고 얘에서는 N 마이너스 1D가 있겠죠. 일반항 써보면. 그쵸? 걔네 둘이 더하면 몇 D예요? 2N 플러스 4D 이렇게 되겠네. 그치? 2N 플러스 4D. 자, 그럼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결국 BN도 등차 수열이라고 말해줬거든. BN도 등차 수열이야. 그럼 여러분 BN의 일반항을 썼을 때 BN의 일반항이 막 이렇게 복잡하게 써져 있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그때 우리가 이 BN이 등차 수열인 걸 알고 있으니까 이 등차 수열에서 공차가 얼마인지 뽑아내고 싶어. 공차가 얼마인지 뽑아내는 방법은 아무리 복잡한 식이라도 결국 여기서의 뭐를 보면 될까요? n의 개수만 보면 돼요. 그쵸? 무조건. 그죠? 왜냐면 등차 수열이라는 게 n에다가 1 넣고 n에다가 2 넣고 n에다가 3 넣을 때 일정하게 커지는 수열이고 그 일정하게 커지는 값이 공차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n 앞에 붙어있는 n의 개수가 얼마냐 그것이 늘 등차 수열의 일반항의 등차 수열의 공차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식에서도 여러분들은 다른 거 필요 없고 n의 개수가 얼마냐 그것만 찾으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 요 놈이 지금 이렇게 곱해져 있는데 요 괄호 안에 있는 부분에서 n의 개수를 찾아보면 여기서의 n의 개수는 이렇게 분배되면 2D잖아요. 2D. 근데 거기다가 6D가 추가로 곱해질 거 아니에요. 그럼 2D에다가 6D가 곱해지니까 어떻게 돼? 12D 제곱. 이게 n의 개수가 되고 이것이 결국 BN이라는 수열의 공차가 됩니다. 그래서 공차를 찾을 때는 늘 n의 개수를 보면 된다라는 게 이 문제의 포인트가 되겠죠. 자, 그럼 하나 처리했으니까 같은 방식으로 이제 CN도 처리해 볼게요. 자, 요놈도 처리하면은 CN은 얘도 합차 공식하면 AN 플러스 K 플러스 AN 그리고 여기는 AN 플러스 K 마이너스 AN 이렇게 될 건데 자, 그러면 주의야. 이번에는 요 부분은 간단하게 뭐라고 쓰면 될까? KD라고 쓰면 되겠죠. 그죠? KD라고 쓰면 될 거고 자, 앞에 있는 부분 생각해 보면 자, 각각 A가 하나씩 들어가 있을 테니까 2A가 있을 거고요. 플러스 자, 여기에서 1 뺀 거랑 여기에서 1 뺀 거랑 더하는 거잖아. 그지? 그럼 어떻게 되냐면 2n 플러스 k 마이너스 2d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지금. 이렇게 그쵸? 자, 그럼 결국 여기서도 우리가 찾고 싶은 건 뭐다? 공차니까 n의 개수죠 또. 그쵸? n의 개수. 자, 이 식에서의 n의 개수만 가져오겠습니다. n의 개수를 가져오면 여기 지금 2n에다가 d가 분배되니까 여기서 2d가 나오는데 뒤에서 KD가 분배될 거니까
2KD 제곱이 되겠네요. 그죠? n의 개수만 뽑으면, 자, 그래서 요 녀석이 이제 뭐가 되냐면 얘가 CN의 공차가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이 BN의 공차를 D1이라고 했고요. 요거 CN의 공차를 D2라고 했어요. 그러면 D2분의 D1이면은 2KD제곱분의 12D제곱이니까 D제곱 날아가고 약분하면 K분의 6인데요. 그게 3이네. K는 몇이다? 2다. 그치? 이렇게 풀면 되겠죠. 자, 여기 2번 문제였고, 자, 그 다음에 4번 한번 풀어봐 얘들아. 4번 이 페이지에 4번 문제. 숫자가 이제 좀 크기도 하고 그러니까 조금 계산을 좀 영리하게 하는 게 중요하겠죠. 뭐 그래도 풀었으니까 뭐 잘했어. 자, S10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거는 등차 수열이니까요. 등차 수열의 10번째 항까지의 합. 그러면 2분의 10괄호 2A 플러스 9D인가요? 그쵸? 1번 이렇게 하면 되겠네. 요것이 지금 40이에요. 그럼 요거는 조금 정리를 하면 2A 플러스 9D가 얼마다? 8이다.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S40을 한번 써보면 S40은 2분의 40 괄호 2A 플러스 39D가 요게 10이네요. 그쵸? 그러면 요거는 이게 지금 20으로 나누는 거니까 2A 플러스 39D가 얼마냐? 2분의 1인가요?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럼 빼보고 싶잖아. 둘이 빼보면 30D가요 마이너스 2분의 15가 되나? 이렇게 되죠. 근데 여기서 이제 D 값 찾고 A 값 찾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게, 우리가 찾고 싶은 이 S70이라는 녀석도 얘를 식으로 써보면 어떻게 돼요? 2분의 70 괄호 2A 플러스 69D 이렇게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나는 요것의 값만 알면은 답을 찾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우리가 아까 2A 플러스 39D가 2분의 1이었잖아. 근데 30D는 또 마이너스 2분의 15잖아. 그럼 둘이 어떻게 하면 돼? 더하면 돼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이렇게 계산하는 거랑 이렇게 좀 정리하면서 계산하는 거랑 이런 것들이 좀 더 잘 보이죠. 그쵸? 그러면 얘네들이 그냥 더하면 2A 플러스 69D가 얼마가 되나? 마이너스 7이 되네요. 그쵸? 그럼 이 부분이 지금 마이너스 7인 거니까 그냥 우리는 35 곱하기 마이너스 7 이거 계산하면 답이네. 그쵸? 네, 마이너스 245 이렇게. 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쵸? 우리의 목표는 쉬운 게 없나? 그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5강까지 열심히 풀어보시고, 그리고 오늘 오늘 하프 모의고사는요, 아마도 이 방학 특강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100점을 받지 않을까. 우리가 방학 특강 시간에 했던 문제들을 많이 넣으려고 노력했거든요. 그래서 잘 한번 맞춰보세요. 지금 28분이니까 30분에 딱 줄게요. 물 좀 마시고 화장실 좀 갔다 오고 30분에 시험지 주겠습니다.